상대성 이론은 양자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어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배경과 일반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원리를 일반화하여 등속계뿐 아니라 가속계나 중력이 작용하는 계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등가원리와 일반공변원리를 기본 공준으로 채택하며 중력을 휘어진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로 설명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오직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사실 자연계의 거의 모든 운동은 관성적이지 않으므로 보다 일반적인 운동, 다시 말해 가속계에도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영향 아래에서도 성립하지 않으며 중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모든 물체의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력을 설명하는 뉴턴의 중력이론은 중력은 즉각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만유인력 법칙과 특수상대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10년에 걸친 사투 끝에 1915년 11월 보다 일반적인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승강기 안의 관측자는 무중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함께 낙하하고 있어서 중력 효과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텅 빈 우주 공간에 있는 관측자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구 위에서는 지구의 중력에 의한 중력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은 즉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효과는 가속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가속하면 우주선 탑승자는 가속도의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겉보기 힘, 즉 관성력을 느낍니다. 관측자가 밀폐된 방 안에 있다면 이 힘이 천체의 중력에 의한 것인지 우주선의 가속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등가원리라고 합니다. 뉴턴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공변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에 대하여 공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와 유사하게 가속계에서도 물리법칙의 형태를 보존하는 변환식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공변 개념을 일반화하여 물리학 방정식은 모든 좌표 변환에 대해서 같은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을 일반공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가속도와 중력장이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등가원리와 물리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공변이어야 한다는 일반공변 원리를 기본 공준으로 채택하여 가속계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도록 일반화한 것입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중력에 대한 기하학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우주적 실체이며 물질로부터 시공간이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려고 거의 10여 년에 걸쳐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가 1915년 말에 발표한 장 방정식입니다. 그는 등가원리와 순전히 수학적 물리학적 고찰을 통해 이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장 방정식은 시공간의 곡률과 물질의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은 리만 기하학이며, 시공간의 기하학적 성질들은 계량으로 기술됩니다. 계량은 휘어진 시공간의 거리와 각도 등 기본 기하학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텐서입니다. 장 방정식은 텐서 방정식입니다. 저변은 아인슈타인 텐서 또는 리치 텐서로 구성되는데, 시공간의 곡률, 다시 말해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우변은 에너지 운동량 텐서로 구성되는데, 물질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시공간의 곡률을 나타내는 아인슈타인 텐서가 물질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특정한 물질의 배치로부터 시공간의 왜곡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한 줄의 식으로 표현되지만
이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은 각각 4 곱하기 사인 4 대칭 텐서이므로 총 10개의 연립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므로 해석적 해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조건들을 가정해서 일부 해를 찾아냈습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계량 텐서 다시 말해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해, 다시 말해 계량 텐서의 특징을 분석하면 그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결정타를 날리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별개의 시공간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된 4차원 연속체이며 공간에 위치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면 휘어진 공간의 곡률이 중력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중력 현상을 예측해냈습니다. 중력에 의한 공간의 왜곡, 시간의 지연, 블랙홀 예측, 우주의 팽창, 중력파 예측 등이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이론에서 중력은 물질이 가진 특정한 성질, 다시 말해 질량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시공간의 힘이고 그 힘으로 인해 물체의 운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량은 중력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하여 나타나는 천문현상으로 중력렌즈 현상이 있습니다. 빛은 중력에 의해 굴절되므로 충분히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의 빛은 관측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지나오는 경로에 놓인 은하나 은하단 블랙홀과 같은 무거운 천체에 의하여 굴절되어서 하나의 천체가 여러 개로 보이거나 길다란 호나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사진의 영상은 남반구 별자리인 화학로자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중력렌즈 현상입니다. 중력은 공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시간도 왜곡시킵니다. 이 때문에 중력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중력에 의한 시간지연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에 중력적 색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천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천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보았을 때 빛의 진동수가 감소하여 빛이 적색편이 되는 현상입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실트는 구면 대칭인 진공 상태의 장 방정식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특정 값이 무한히 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반지름이 매우 작아지면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어떤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 다시 말해 블랙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충분히 밀집된 질량이 시공을 뒤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벗어날 수 없는 특이한 공간, 즉 블랙홀이 생길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 방정식은 상대론적 관점에서 블랙홀을 예견하고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슈바르츠실트 반경 이하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의 슈바르츠실트 반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슈바르츠실트 반경은 0.88cm이므로 지구를 아몬드 크기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바로 도출되는 결론으로 중력 변동으로 발생한 시공간의 파문이 광속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중력파는 2015년 블랙홀 융합에서 발생한 중력파가 리고 연구진에 의해 검출되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난해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장 방정식을 적용하여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 우주는 매우 거대한 규모에서 볼 때 매우 단순한 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매우 성공적인 이론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만 상대성 이론은 기본 상호작용을 다루는 현대 물리학의 다른 이론들에 비하면 고전 이론에 속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질문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중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양자론과 결합시키는 양자중력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